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오락거리의 대부분일 때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일이 고단한 일상의 작은 위안이 됐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청자의 행복을 위한 전주 MBC의 노력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로 전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과 동고동락하며 50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1965년 첫 전파를 쏘아 올렸던 마음가짐 그대로 언제나 좋은 친구 전주 MBC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전주 MBC가 시청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 속에 창사 5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희 전주 MBC는 앞으로도 신속 공정한 보도,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전라북도의 품격을 높이고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Libiamo, libiamo nelle di carici che la bellezza infiora e la fucevole ora s'inebria voluta. Libiamo nei dolci fremiti che suscita l'amore, poiché quell'occhio al cuore onnipotente va. Viviamo amore, amore fra i carici più caldi. Il divorio giocondo, tutto è follia, follia di mondo, ciò che non è piacer. Godioso facer rapido e il gaudio dell'amore, è un fior che nasce e muore, e più si può godere. Ci invita il verme dolcendo l'udie. La vita è Quando non sami ancora e il mio destin così amo la tazza ai canti con la notte appella e dice in questo paradiso le scopra il nuovo. 네, 전주 MBC 창사 50주년 특별 생방송 동행 50년 희망 100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송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예솔입니다. 축배의 노래로 활기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예, 양두름 씨죠. 소프라노 역을 맡았는데요. 전주 MBC와 깊은 관련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네. 전주 MBC 어린이 합창 단원이었습니다. 전주 출신으로 순수하게 국내에서만 공부를 했는데도요. 지난해에는 독일 윈스터 극장의 주역으로 발탁되는 영광을 안았다고 합니다. 네, 20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노래를 불렀던 어린이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무래도 오롯이 한 길을 열심히 달려온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주 MBC도 도민과 소통하는 지역 방송사로서 또 지역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공영 방송사로서 쭉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이 바로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루 앞서서 저희들이 이렇게 특별 생방송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세월 함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도민들 발걸음과 보조를 맞춰나가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전주 MBC는 지금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출근길에 익숙한 목소리 들으시면서 출근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전북의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목소리의 주인공들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서윤 아나운서가 방송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목서윤 아나운서 나와 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FM과 표준 FM을 통해 라디오 생방송이 매일 진행되는 라디오 주조정실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쪽 부스에서는요, 매일 아침 FM 99.1MHz를 통해 전북도민들의 아침을 깨우며 즐거운 출근길을 책임지는 활력방송이죠. 김채동의 FM 모닝쇼가 생방송 중인데요. 라디오로만 듣던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자, 김채동 DJ는 전주 MBC 50년 역사의 절반을 함께 했는데요. 올해로 모닝쇼 진행 23년이죠. 자, 20년 이상의 진행 경력을 인정받은 골든마우스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365일을 새벽 4시 반부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부지런함이 스타 DJ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음악 나오는 동안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DJ님. 지난 50년 동안 전주 MBC 라디오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진심으로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 50년 역사 속에 모닝쇼도 한 23년의 역사가 함께 녹아있는데요. 도민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고요. 보답하는 건 좀 더 알차고 유익한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도민 여러분께 활력과 희망을 주는 방송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계속 하셔야죠. 고맙습니다. 자, 전주 MBC에서는 FM 99.1과 표준 FM 94.3 이 두 개의 주파수를 통해서 9개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제작 진행되고 있는데요. 라디오 특진, 여성시대, 2시 만세, 정오의 희망곡, LP창고, 6시 퇴근길 등 다양한 색깔의 음악 프로그램들을 골라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40분인데요.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전북의 현안과 문제에 대해 풀어보는 유기하의 시사 토크가 이쪽 부스에서 진행 중인데요. 표준 FM 94.3을 통해 지금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인사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방송 중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손짓 해주시네요. 자, 지난 50년 전북도민과 동고동락하며 울고 울었던 전주 MBC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동행해 주실 거죠? 자, 끝으로 전주 MBC 창사 50주년을 기념하는 청취자와 시청자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라디오라서 얼굴이 보이지는 않지만 좀 진실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그런 얘기들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친구처럼 전주 MBC 창사 50주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길 바래요. 네. 저에게 전주 MBC란 행복 그리고 기대다. 청취자와 시청자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다리겠습니다. 전주 MBC 화이팅! 가난이라는 걸 좀 알게 돼가지고요. 힘들게 살았었는데 그 사연이 소개되면서 저를 이제 주변에서 알아봐 주니까 고개를 숙이고 살던 제가 자꾸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점점 좀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 나 전주 MBC 여성시대에서 날 알아봐 주지. 거기에선 내가 그래도 모성경 하면 알아봐 주지라는 그 생각에 너무나 힘을 얻어서 지금은 어디 가도 너무나 제가 당당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거 활동했었는데요. 솔직히 제가 한 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 막 괜히 막 가슴에 막 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하루 옆 동네에 가면은 항상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전주 MBC에서 나온 일단은 전주 사람인 저도 전주에 있는 모든 식당이나 그 명소를 잘 못 가보는데 전주 MBC가 그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서 정말 편한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보고 많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촌 엄마들이 보고 활기찰 수 있는 목록, 보고 즐길 수 있는 목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맨데메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즐거웠는데요.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통음악과 판소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전주 MBC 문화방송. 네, 이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니 해도 시청자나 청취자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고 또 보약이 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네. 전주 MBC도 도민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이만큼 성장해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전북의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또 희망 100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앞으로 100년은 전북이 골고루 발전하고요. 도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를 만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런 미래를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전주 MBC가 3대 캠페인을 정했습니다. 네, 낙후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인프라, 또 농도 전북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명농업,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건데요. 이건 아마 몇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펼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전북은 그동안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훌륭한 전통과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받아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전북에 어떤 기반 시설들이 들어서는지 또 그 후에 발돋움할 전북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주제, 전북 발전 인프라를 갖추자입니다. 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인프라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네. 먼저 이야기를 나눌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선육기 수장이시죠? 우리 전라북도 지사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김도종 원광대학교 총장님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주 MBC 보도국의 이종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제가 도지사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취임하신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동안 그 누구보다 분주하게 움직이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먼저 50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게 지냈죠. 도정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선 도라고 하는 조직을 시대에 맞게 새로 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네. 그동안 인사, 조직 등을 했고 또 도가 해야 할 일들, 뭐 흔히 농업, 관광, 탄소 제가 이렇게 3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뼈대를 만드는 일, 또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 유치 같은 큰 행사들을 유치하는 일,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일 등등으로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 민선6기 행정 비전을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로 정하셨는데요. 이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생명력 있는 전북을 만들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전라북도가 생동할 수 있는 전략, 이 전략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는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낙후를 벗어나야 된다. 이런 토대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사회의 전통을 이어와 농생명, 농식품 산업, 네. 그리고 탄소를 중심으로 한 성장 동력 산업, 또 전통문화, 생태, 자연 환경 등을 토대로 한 관광 산업, 그리고 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새만금 사업 등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오늘의 주제처럼 철도, 공항, 도로, 항만 이런 사회 간접 시설을 확고하게 하는 일 등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가 생동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총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총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대학에도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라북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물론 공감을 하고 있죠. 저는 대학을 생각하는 방법이나 우리 지역을 생각하는 방법이나 똑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지역을 앞서도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낙후 지역이라고 이렇게 지금 분류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중심 지역이다.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신적 인프라 이것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도 지방 소재 대학이 아니고 아시아 중심 대학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바꿔가려고 하고 있죠. 이게 그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인프라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회적인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소위 이제 우리 새만금 지역에 이제 공항이나 항만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그 동부 6개 다체장들이 어떤 연대를 형성해서 발전을 도모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농촌을 소도시화하는 소도시 연대하는 거주 형태의 혁명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도해보자. 그래서 무엇인가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전라북도에 보여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끝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산업 자본주의 시대 때 소위 제조업이 기반이 된 발전 방식 이것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문화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 새로운 창업 역량을 집결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도정이 집중되고 우리 대학의 역량이 집중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예, 지사님과 우리 총장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만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은 우리 모든 도민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자, 전라북도가 지난 50년 동안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전북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50년 전인 1960년대 전라북도의 주력 산업은 농업이었다. 인구는 250만 명을 넘어 지금보다 30%나 많았다. 식량을 자급할 수 없던 시절이었기에 드넓은 호남 평야를 가진 전북은 전 국민을 먹여 살린 곡창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었다. 농부가 많으니까 뭐 먹살기 좋고 또 그 배 같은 거 쌀 같은 거 내 가지고 돈을 풍부하게 쓰고 그러니까 부군이었고 생활 명령하고 활발하고 인구도 많고 그랬죠.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전북의 운명은 달라졌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으로 산업화와 수출 주도 정책을 펼치면서 전북은 개발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서울로 도시로 떠나는 탈전북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1960년대 250만 명에 달했던 전북의 인구는 현재 18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해 낙후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 기반시설이 있는 곳에 대규모 산업들이 집중 배치가 됨으로써 전북권 외에 즉 경부축 외 다른 지역들이 조금은 발전이 소외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 전라북도에도 기회는 열리고 있다. 일방통행식 개발 독재를 넘어 이제는 지역의 열망과 목소리를 담아낼 지방자치와 대내외 여건도 성숙했다. 글로벌 시대 중국에서 최단거리에 있는 지리적 장점은 서해안 시대를 개척해 나갈 전북의 잠재력이다. 그 중에서도 세계 최장 33km의 바다를 막은 새만금 간척지는 전북의 제1성장 동력이자 거점이다. 전체 면적 401평방킬로미터,
서울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토지에서 전북의 금이 연그러가고 있다. 강과 육지를 나누는 방수제 공사가 한창이고 새만금 내부를 격차형으로 달리는 도로망 공사도 시작됐다. 한중 정상이 약속한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조성되면 새만금 투자 유치와 해외 기업 유치에도 한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 레저 산업, 또 첨단화된 농업, 이러한 모든 산업군이 발달할 수 있는 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뒤떨어졌던 산업 인프라도 서서히 확충되고 있다. 서해안을 남북으로 잇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동북권을 관통하는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그리고 익산 장수간,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가 차례로 개통되면서 육상교통에 관한 한 오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새로 개통한 호남선 KTX는 전북과 수도권을 1시간대로 연결해 경제적 효과와 관광 연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4선석 규모로 건설될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의 물류 거점이 될 전망이며, 다만 국제공항 건설은 장기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공항이 필수적인데 아직 공항이 없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항을 유치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소산업은 전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특히 주목된다. 철보다 10배 가벼우면서 강도는 10배나 높은 탄소 섬유는 항공, 우주, 미래 자동차 등에 쓰일 미래 첨단 산업의 기대주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키스트 복합소재연구소가 있는 전주에는 국내 굴지의 탄소기업이 입주해 탄소 섬유를 양산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앞선 탄소 산업의 집약지가 됐다. 이 국산화된 탄소 섬유를 가지고 그 응용 분야를 확산시키는 그런 일만 남았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는 그 월등한 이 기술 격차라든지 이 기반 구축의 어떤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길을 잃어버린 농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가 소득을 보장해 농민의 보람을 높이고 농식품의 유통체계를 구축해 제값받는 농업을 실현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농촌 관광을 활성화해서 사람이 찾아드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삼랑농정이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정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농가 경제의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찾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삼랑농정은 바로 그러한 농정의 추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서해안의 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부르짖던 서해안 시대. 기회의 땅 새만금을 품고 있는 전북은 서해안 시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롭게 등장한 첨단 소재 탄소 산업은 21세기 전북의 새로운 쌀이 될 것인가. 그리고 미래 농업의 어젠다로 제시된 농민, 농촌, 농업이 함께 웃는 삼랑농정의 시대는 올 것인가. 날로 확충되는 지역의 사회 간접 자본과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이 낙후 전북을 털고 새로운 발전의 모델을 창조할 수 있을지 주목을 끄는 시점이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먼저 새만금 얘기를 좀 해보죠. 새만금은 전북의 수건 사업이자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성장 동력입니다. 그런데 방조제 완공 후에는 새만금 사업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모르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지사님, 이 새만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그동안은 새만금을 방조제를 쌓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죠. 사업의 형태가. 네. 그런데 이제 방조제를 쌓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새만금의 안, 내부를 개발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결국 새만금을 육지로 만들어서 뭘로 쓸 것인가. 그동안은 그 새만금 내부를 놓고 산업단지는 어느 쪽에, 또 농생명단지는 어디에, 또 관광은 어디에, 또는 뭐 도시형 복합지구는 어디에, 이제 이런 용도를 정하는 새만금 특별법 같은 것들이 이제 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만경강, 동진강이 두 개가 흐르는데 그 강을 기점으로 해서 내부에
강둑을 쌓는 거죠. 방수제 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일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아마 금년 말쯤이면 이제 방수제가 거의 쌓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기반 시설들입니다. 네. 항만,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인데, 새만금 신항만은 현재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고 뭐 내년쯤 완공이 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철도는 익산에서부터 대하를 거쳐서 새만금 또 군산을 연결하는 철도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도로는 새만금 내부로 열십자 형태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서를 잇는 동서도로, 그다음에 남북을 잇는 남북도로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 동서도로는 금년에 착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만금 안에 지금은 바다처럼 보이는 곳에 도로가 생기기 시작한다. 뭐 그래야 공사를 할 수가 있죠, 모든 일을. 그래서 동서이축도로라고 그러는데, 그 도로는 금년에 착공합니다. 남북도로. 그 다음에 공항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은 공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시대가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KTX 시대에 오면서 속도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빨라야 됩니다. 그렇죠. 느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청주공항 같은데 뭐 무안공항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다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최대의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새만금의 공항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요즘 한중 경제협력단지라든지 해외적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공항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금년도에 조정하려고 하는 5차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드시 새만금 신공항을 넣어야 된다. 이런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긴 하지만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용이 지금 착착 채워져 나갈 계획 속에서 진행이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사님께서. 아닙니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새만금 사업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새만금 사업은 분명히 국가 사업입니다. 네. 국가가 주체입니다. 전라북도가 주체가 아니고 국가가 주체죠.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우리 도민들이 다 나서서 국가가 왜 빨리 안 해주냐고 오히려 감독을 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예산이 빨리 가야 기간 산업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도 예산 확보에 최대로 노력을 해서 약 7,400억대를 했는데, 저희들 욕심은 8,000억대씩은 가줘야 목표 기간 내에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부가 새만금의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주고 주체가 분명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가줘야 합니다. 전라북도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대한민국 사업이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데요.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더디게 사업이 사실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새만금의 장래가 보장이 돼야 되는 어떤 비전이 제시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는 실정이기도 하고, 또 기업이 나름대로 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뭐 공사를 시행한다든지 정말 사업을 이곳에서 하게 된다라든지 하는 경우가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예. 계약 성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네. 이종유 기자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취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새만금은 대단히 광활한 면적의 땅입니다. 그 안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복합 도시, 첨단 복합 도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산업단지로서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해서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은 새만금 내부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땅은 대부분 산업단지로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유치라는 것은 비단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전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거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역점 사업인데요. 네. 새만금의 경우를 보면 기업 유치 협약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제 입주 계약이 아니고 그런데 입주 계약까지는 아니고 자치단체와 또는 새만금 개발청과 기업 간에 MOU를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MOU라는 것은 본계약 이전에 어떤 상호 협조를 요청하고 당부하는 그런 사전 협약 격인데요. 네. 새만금 산업단지만 예로 들면 전라북도나 새만금 개발청이 이런 기업과 MOU를 체결한 건수가 대략 한 80여 건에 달합니다. 네. 상당히 많은 건수지요. 근데 실제 내실을 들여다보면 실제 그 80개 MOU를 체결한 기업 가운데 새만금에 실제 투자를 했거나 공장을 착공했거나 투자 의사를 확정한 기업은 5개 정도라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그 5개 기업이 다소 규모 있는 OCI라든가 이런 대규모 기업인 것은 다행입니다만 나머지 70여 개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를 관망 중이거나 유보했거나 유동적이다. 투자 의사가 유동적이다. 이런 측면 때문에 기업 유치가 실제로 도민들의 실생활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뭐 새만금 사업에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도 방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새만금 사업은 전북에 오랫동안 희망 아니었습니까? 희망 사업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총장님께서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질문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은 지속 가능한 부분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아직도 이제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새만금만 바라보고 30년 동안 굶어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새만금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일부 도민들은 매우 허탈한 심정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만 일단 이 새만금은 특별한 형태의 새로운 산업단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앞서도 제가 이제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드렸는데 사실 새만금은 아시아 교역 중심 도시가로서 계획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지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항이나 항만 그리고 과학적으로 새만금 항만이나 새만금 공항은 아시아 허브 공항, 허브 포트로서의 가장 최적지라고 이렇게 분석이 된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이제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외자 유치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새만금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내부 뭐 십자도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수도권과 영남권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 철도랄지 고속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이것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주, 익산, 김제, 군산, 완주, 새만금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도시들이 새만금이 국제 교역 중심 도시가 되었을 때 어떠한 형태의 배후 도시로 기능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도시 설계 이것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총장님께서는 새만금은 이제 시작 단계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만금에 대해서 아까 이제 상상력 말씀하셨는데 네. 한반도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실현해 볼 수 있는 곳. 그러다 보니까 시작부터 끝까지가 아직도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제 새만금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지사님은 전주 시장으로 계실 때부터 이제 탄소 산업에 힘을 쏟으셨는데 민선 6기에도 탄소 산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탄소 산업이 현재 어떤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탄소 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많은 분들이 많이 들었어도 지금도 정확히 이해하시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탄소 산업은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는 현재는 전라북도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일본,
미국이 우리보다 좀 앞서간다. 그러나 탄소 소재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제품, 자동차, 기계, 로봇 할 것 없이 만드는 응용 산업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많이 뒤처져 있다. 그러니까 탄소 산업 전체로 보면 아직은 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요즘 에너지 전략형 소위 자동차 비행기부터 경량화 가볍게 만드는 시대로 갑니다. 그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탄소 산업은 필수적이다 하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전주 시장 시절부터 탄소 소재, 그 중에서도 탄소 섬유를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성공을 거뒀고, 그걸 생산하는 공장이 바로 이제 효성 전주 탄소 공장이고, 그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융복합 소재 산업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산업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동안 탄소밸리 사업이 이제 그런 사업인데, 탄소밸리 사업 1차 사업은 올해 끝납니다. 2차로 메가 탄소밸리, 훨씬 더 규모가 큰 탄소밸리는 이제 탄소 소재를 활용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자동차, 기계, 건설기계, 또 신재생 에너지 분야 할 거 없이 모든 분야의 응용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단계가 되어야 진정으로 이게 고용 창출, 모든 도민 소득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결해서 전주를 벗어나서 전라북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로 가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유럽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탄소 산업은 세계 각국이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화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옮겨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세계 각국 간의 연대해서 연구 사업도 이루어지고, 제품도 개발하고, 시장을 열어나가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탄소 섬유가 미래 성장 동력인 건 분명한데요. 방금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초기다 보니까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이종유 기자님 어떻습니까? 네. 그 전주 지역에서 탄소가 양산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탄소 산업에 관한 한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다른 지역과 상당한 격차를 두고 앞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이제 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연관 산업과의 직접 효과, 이른바 탄소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부분은 다소간 조금 미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주 지역에 있는 효성 탄소 공장이 연간 2,000톤 가량의 탄소 섬유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95% 가량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성의 입장에서는 수출 시장에 팔든 아니면 내수를 하든 이 경제적 효과를 효성이 가져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95%를 수출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전주에 전라북도에 관련 산업체 그 탄소 소재를 가져다가 실용화하거나 다른 부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응용 산업체가 많지 않다라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관련 산업체의 유치와 집적화하는 부분, 그 부분이 아쉽고 또 조금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전라북도가 탄소 산업의 어떤 선두주자로 생태계까지 마련하는 그런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라북도 미래의 동력이 될 수 있겠죠. 잘 된다면. 새만금부터 탄소회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라북도가 가진 또 하나 강점이 있죠. 바로 문화와 관광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전라북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전북 관광 자원에 대한 이야기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주 한옥마을인데요. 이곳은 전주의 대표 관광지 한옥마을입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과연 관광객들은 한옥마을의 어떤 매력에 이끌려 이곳을 찾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옥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판다 그래서 Initially it's because of the bibimbap, but after I arrived, I really like the environment. It's very nice. It's very traditional. 이렇게 한복 체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요. 과거를 좀 회상하고 추억을 그리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전통문화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공장과 같은 제조업의 어떤 승부도 필요하지만은 향후에는 이 자연자원, 문화자원 이런 자원을 가지고 상품화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지역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전주 인근 지역의 대표 관광 명소들 또한 점차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제강점기의 건축물 등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해 역사와 관광을 연계시킨 군산, 또 걷기 열풍의 중심 지리산 둘레길과 민속국악의 본고장 남원까지. 하지만 아직은 관광객들을 이끄는 체류형 관광이 정착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실무 입장에서 봤을 때 한옥마을 탐방객은 대부분 한 80여 %는 당일 관광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을 탐방하고 인근의 대표적인 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에서 좀 더 머물게 하고 갈 프로그램이 급속히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최근 전북에서는 농업, 문화, 자연, 생태를 연계하고 전북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어 활성화시키는 토탈 관광과 패스라인 구축이라는 특성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 수요를 우리 전라북도로 담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광지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기존에 있는 자원과 연계해서 관광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개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시설들은 누가 주도해서 나가야 하는가? 행정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관광 목적지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 예술. 전북은 이러한 전통문화 콘텐츠의 중심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문관광으로 간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 원형들이 전라북도를 찾아오는 분들을 더 성장하게 하고 더 성숙시키게 하는 방향으로 무엇인가 스토리를 만들고 또 그 무엇인가 어떤 그 콘텐츠들을 구축한다면 충분히 전라북도 문화관광도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가진 전라북도. 아직은 사회적 기반 마련이 아쉬운데요. 하지만 각 지역 관광 자원의 특색을 살려 이를 연계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문화 관광 도시 전라북도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네, 특히 그렇죠.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한 해에 5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불과 몇 년 만에 훌쩍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이렇게 온 관광객들이 오래 우리 지역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사님께서 토탈 관광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아쉽죠. 그냥 왔다 바로 가면.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개념을 바꾼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는 거의 반나절, 한나절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가서 머무르기라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머무르는 개념을 전라북도 전역으로 보자.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이렇게 따로따로 다 와서 머무르고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다 놓고 전라북도에 온 분은 누가 되든 어느 지역에서 머무르건 상관하지 말고 전라북도 전체를 하나의 관광지로 보자. 그래서 토탈 관광 시스템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화하는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이곳 전주의 한옥마을에 와서 남원에 가서 자고 남원을 둘러보고 지리산 보고 가고 정읍에 와서 부안을 가고 장수
무주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관광 패스라인이라는 걸 구축하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네, 뭐 토탈 관광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지역에 그런 관광 자원이 많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관광 자원을 잘 발굴해야 될 텐데요. 총장님, 다시 찾는 전라북도, 그러니까 하루만 머무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머무는 것도 아니죠. 그냥 와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지속 가능한 관광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작년에 한옥마을의 기업 윤리 지수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한옥마을의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한옥마을 관광객들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이 전주 시민 전체에게 확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네.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외지 업체만 이익을 보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한옥마을의 관광 이익이 전주 시민에게 확산될 수 있어야만 지속 가능한 한옥마을 관광이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토탈 관광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관광의 개념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휴양입니다. 한번 보고 가고 기념사진 찍는 게 아니고 휴양도시. 이제 휴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통과 문화가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이게 한옥마을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있어요. 물론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전통 안옥시키려고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전역에 걸쳐서 이러한 휴양 도시화된 농촌 도시 이게 자연마을 단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 개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제 이러한 제가 앞서도 계속 이게 문화 자본주의 형태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도시 개념 자체를 우리가 바꾸면 문화 도시와 문화 자본주의형 도시로 우리의 거주 형태를 바꿨을 때 그 자체가 관광 자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도시 설계가 관광의 이익이 주민 전체에게 확산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라북도 당국이나 전주시정부뿐만 아니라 익산, 군산 전체적인 자치 정부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좀 역점을 둬가지고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어떤 형태의 도시 설계 그리고 도시 계획 이것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줬으면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이런 관광은 정말 교통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호남선 KTX가 개통을 했습니다. 뭐 정말로 수도권과 이제 1시간 거리로 놓여졌는데 지사님, 이 관광 수요 그리고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KTX가 개통이 되면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익산을 중심으로 보면 승객이 불과 한 달도 채 안 된 상태에서 48%가 증가했다고 그러고 전주역을 기준으로 하면 52%가 증가한 겁니다. 아마 이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교류 관광 개념만을 따지진 않고 무조건 어떤 활동의 또는 교류의 범위가 계속 넓어져 간다. 그 다음에 비용 개념도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물류 비용 자체가 절감이 되는 쪽으로 결국은 간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비롯해서 상품까지도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이용해야 됩니다. 전라북도에 아까 말씀 관광객이 오게 만들어야 되고 온 사람들을 잡아줘야 된다. 잡아주기 위해서 바로 관광 패스라인은 하나의 패스권 가지고 숙박에서부터 교통, 입장료, 상품 구입 이런 것까지를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해서 지금 그런 작업을 벌이고 있고 뭐 공항부터 교통 시스템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관광은 보러 오니까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 역시 생태 자연환경 또는 전통 문화 뭐 농업 농촌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된다. 뭐 이런 모든
개발에 뭐 주력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관광산업과 또 교통산업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한 인프라와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 동력, 뭐 아직은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비단 몇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전북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송 지사님부터 해주시죠. 예.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자신감.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도 21세기 이후에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에는 더 유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형, 무형의 문화 자산들이 많습니다. 네. 자연환경도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이런 콘텐츠들을 확실하게 개발하고 그 대신 정부와 함께 SOC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나간다면 전북에도 미래 이후에는 희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우리 도민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감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도중 총장님. 네. 전라북도가 시대의 변화를 잘 통찰을 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 자주 했지만 문화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시대를 통찰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만들어낼 것인가. 저희 원광대학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대학들이 이러한 시대에 대한 통찰을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점 도시가 없다,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수도권과 전라북도가 1시간 생활대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주, 익산, 군산, 완주, 김제, 이 생활금을 중심으로 한 이 도시들은 30분 생활대예요. 이 도시들이 소지역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 도시 설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연대함으로써 하나의 광역 도시화 개념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치면 100만이 넘는 도시죠. 네. 그리고 이제 동북권, 남북권 이쪽 부분들은 이제 이러한 소도시 형태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노력. 그리고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1차 농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다풍종 쌀 생산. 이제 2차 농업혁명을 우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사님의 삼락 농정에서도 그걸 지향을 하시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소위 이제 문화자본주의형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기본인데 농업에 있어서도 역시 그렇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개인의 수요에 맞는 그러한 다품종 농업을 하기 위해서 종자 산업이 또 필수가 될 수가 있죠. 이제 우리 김제 육종 단지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비롯해 가지고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농업이 낙후된 산업이 아니라 농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러한 자신감을 갖고 이러한 상상력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지역 대학들이 여기에 충분히 공헌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도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또 농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강화시켜야 되는 것,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종유 기자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전라북도가 산업화에 소외돼서 낙후됐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70년대, 80년대 어떤 정부와 정권과 어떤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족쇄처럼 이렇게 가졌던 그런 소외였던 것 같습니다. 전북 도민의 능력치와는 사실 관련이 없는 길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독재의 시대는 갔고요. 네. 또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히려 산업화에는 소외됐지만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전기는 마련돼 있고 그런 여건과 여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소산업, 삼락농정 이런 새로운 어젠다나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면 어떤 삶의 질을 선도하는 그런 방식의 발전을 전라북도가 꼭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유 기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북 발전 인프라를 갖추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얘기를 뭐 쭉 하다 보니까 지역 발전, 이것은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 뭐 이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역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세 번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전주 MBC 창사 50주년 특별 생방송 동행 50년 희망 100년 1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